반갑습니다. 뭐 내가 뭐 초식동물의 눈으로 봐야 되나? 이렇게 거리두기, 이거 거리두기가 이렇게만 거리두기잖아. 우리 다 용산구인가? 저는 용산구 지원이 아닙니다. 일단 선생님이 진단평가에 관련돼서 잠깐만 얘기를 좀 드리면, 용산구만 있으니까 용산구 기준으로 우리 용산구는 진단평가가 언제죠? 이번 주? 무슨 요일? 금요일에 시험을 봐요. 그죠? 몇 과목을 보죠? 세 과목을 보죠? 국어, 수학, 영어. 그죠? 이렇게 세 과목을 보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몇 문항이지? 40분 보지 않나? 40분? 20문항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학교들도 약간 뭐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비슷하고, 중경부는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과목이 안 나와 있어서. 아마 수학은 보긴 하겠지만 30분 보나? 용산구도 작년 기준으로는 2과목이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3과목이 됐는데, 수학은 100% 객관식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100% 중등 과정이 출제가 됩니다. 모든 학교 진단평가는 100% 중등 과정이 출제가 돼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잘 안 돼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 한두 개를 누가 맞추고 못 맞추고에 따라서 상위권이 되냐 하위권이 되냐 중위권이 되냐 이걸 결정짓는 게 아니라, 누가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실수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험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중등과정 걸 다시 피드백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학교 상위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중경고에서도 있는 거고, 용산구 기준으로는 어떤 거? 상위권 프로그램 뭐죠? 영재 프로그램 있잖아. 내가 늘 용산구를 가르쳐 보지만 거기 들어간다고 영재는 전혀 아닌데,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있지? 수학과학, 그죠? 영재반, 그리고 인문영재반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좀 반영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잖아. 장학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학교 딱 들어갈 때 돈 받고 들어가는 학생이 되는, 기분 좋게. 용산구가 장학제도가 꽤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또 이렇게 짭짤한 수입도 생기죠. 좋은 학교예요. 아무튼 진단평가와 관련돼서는 왜 진단평가 앤 모의고사에 대한 특강처럼 타이틀이 붙냐면, 진단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학습 내용 자체가 대부분이 3월 모의고사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올해도 작년처럼, 작년 선배들은 3모가 아니라 4모였어요. 3월에 여러분들도 기억하겠지만 3월에 학교를 안 갔어요. 그렇죠? 네, 코로나, 이 지랄 같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다가 4월에 연기를 더 시키지 못해서 4월에 이제 뭐 이렇게 분할 등교를 했죠. 뭐 몇 학년은 무슨 요일에 가고 뭐 이렇게, 아니면 시간 분배를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4월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올해 보실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중등 과정이 한 95%, 그리고 고등 과정이 찔끔 1학기 첫 번째 파트 거기가 찔끔 들어가는 그런 유형인데, 그 공부 학습 전략이 진단평가 학습 전략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이 과정은 간단하게 훑어보시면, 대수, 기하, 확통 이렇게 해요. 대수는 뭐 아시겠지만 방정식, 부등식 같은 연산, 그리고 기하는 도형 파트, 그리고 확률 통계 파트는 순열 조합 같은 뭐 경우의 수, 그리고 통계 요 파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건 일단 대수 영역은 체크일 거야. 우리가 시간도 2타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수 영역은 우리가 1학기 고1 1학기 수학 3 공부하면서 은연중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방정식, 부등식을.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습해온 걸로 이용하시면 되고, 이제 확통 파트라고 하는 경우의 수랑 이제 통계 파트는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좀 짚을 거고, 선생님이랑 오늘 그리고 다음번 목요일 전날까지 같이 할 주가 될 부분은 다 도형이야. 도형. 그래서
어차피 진단평가는 어떤 학교 가든 강남권의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거의 다 도형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도형에서도 예전 연도의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4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형식상 3월 모의고사지만 그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유형이 굉장히 유사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일 만큼으로 유사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유형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실 거고 선생님이랑.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선생님이랑 통계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가 뭐냐면 분산표준 편차. 기억하십니까? 분산표준 편차? 분산이 뭐죠? 오, 그렇지. 오, 비슷하게 얘기했어. 또 분산이 뭐야? 친구야, 분산이 뭐야? 왜 저한테 그러냐고요? 분산이 말 그대로 뭐야? 퍼져 있는 정도를 뭐 한 거? 수치화시키는 거 아니야. 근데 학교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제 분산부터 설명을 시작할 거라서 이제 스토리 얘기하는 거야. 분산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퍼져 있는 정도인데 학교 체육 시간에 예를 들어서 체육 선생님이 야, 줄 서. 뭐 열 맞춰서 서봐. 한 다음에 이제 준비 운동 하잖아. 그때 체육 선생님 제일 먼저 시키는 거 있잖아. 뭐야? 누구 한 명 부르잖아. 야, 너. 야, 거기 앞에. 야, 못생기네. 그 다음에 너. 그 다음 뭐라 그래? 기준. 이거 안 하나? 아, 요즘은 안 하나? 그런 거? 하잖아. 기준.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이렇게 하잖아. 어떤 기준이 있고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해야 그 기준이라는 놈을 바탕으로 뭘 해? 퍼지잖아. 야, 폭탄 떨어진다 퍼져라고 하면 폭탄이 어디 떨어지는지 알아야 퍼질 거 아니야. 폭탄이 여기 떨어지는데 퍼져라고 했더니 애들이 막 일로 퍼져. 그럼 다 죽겠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퍼진다라는 거의 기준은 뭐가 필요한 거야? 기준이 필요하잖아. 어딜 기준으로 퍼집니까? 라는 그 기준. 그러면 수학에서 얘기하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놈의 기준은 뭐가 돼요? 그렇죠. 평균이 기준이 되는 거야. 우리 반 학생들이 쪽지 시험을 봤는데 우리 반 학생들의 평균을 냈더니 여기 요 정도야. 근데 못 보내는 요만큼, 잘 보내는 여기, 또 요런 애가 있어서 우리 반의 평균이 여기에 형성됐대. 그러면 아, 우리 반 애들은 이 평균이라는 기준선을 기준으로 못 보내는 요만큼, 잘 보내는 요만큼. 그죠? 그 거리를 평균 낸 게 분산이라고 하는 놈이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우리 분산의 특징이 하나 있었죠. 분산의 특징이 뭐가 있었지? 분산의 총합은 0이다. 그치? 분산의 총합은 0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선생님, 우리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식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계산법이 두 가지인 것도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두 가지라는 기준이 뭐냐면 표현 방법 또는 조사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나의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매겼어요.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뭐 몇 점 이렇게 5과목 시험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의 평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평균 5과목. 그럼 합 나누기 5. 맞죠? 나의 평균. 그럼 나의 분산, 나의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하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반 상황. 우리 반의 수학 평균을 매길 거야. 우리 반의 수학 평균이면 이런 거죠. 우리 반 30명이 있는데 우리 반 30명 학생의 수학 평균을 매기고 싶으면 몇 점짜리 몇 명, 몇 점짜리 몇 명 이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몇 점짜리 몇 명, 몇 점짜리 몇 명. 그리고 나누기 할 때 뭘 계산해야 돼? 우리 반 총학생 수라는 30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과목 수가 아니잖아, 이거. 그래서 몇 점짜리 몇 명, 몇 점짜리 몇 명, 그 표 기억나? 몇 점에서 뭐 예를 들어 몇 점짜리 몇 명, 몇 점짜리 몇 명, 아니면 몇 점에서 몇 점, 키 같은 거 계산할 때 얼마에서 얼마까지 몇 명, 얼마에서 얼마까지 몇 명. 이게 뭐였지? 도수 분포표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상황 하에서의 평균 매기는 방법,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첫 번째 케이스로는 선생님이랑 먼저 나의 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나의 성적. 나의 성적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이런 거.
어떤 과목이 x1이라는 점수가 있었고요. 점수가 x1이라는 점수, x2라는 점수, x3라는 점수 이렇게 그냥 세 과목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 우리의 목적은 어쨌건 분산이야. 우리의 목적은 분산인데 분산을 구하려면 일단 평균이 필요하죠. 우리 평균은 민이라고 해서 m자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평균은 과목수 세 과목은 총점 x1, x2, x3라는 구조가 들어가죠. 그래서 평균값을 계산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래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공부 필요한 분산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건데 분산은 말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산의 말로의 표현은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뭐 한 거야? 수치화 시켜놓은 거예요. 수치화 시켜놓은 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데 둘 다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요 정도네. 이런 평균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예를 들면 수치화시킵시다. 둘 다 평균이 70점이래요. 70점. 70점이라는 평균만큼 잡고 너네 반도 평균 70점인데 3명을 뽑았더니 이렇게 된 거야. 어떤 반은 100점짜리 애가 있고요. 또 몇 점짜리 애가 있고요. 또 몇 점짜리 애가 있어서 세 놈에 대한 평균이 70점이 된 거고 이 반은 71점짜리, 68점짜리 뭐 몇 점짜리 해가지고 평균이 70점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딱 그냥 눈으로 봐도 퍼져 있는 정도가 큰 놈이 몇 반이야? A반이 평균이 평균에 비해서 퍼진 정도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를 보고 우린 분산이 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A반이 분산이 큰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두드러지게 너무 쉬운 세 명의 얘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얘네가 커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가 되는 수능 기준으로 보면 수능은 몇십만 명이 봐요. 그죠? 근데 수능도 마찬가지 분산 표준 편차라는 걸 내거든. 모든 시험이 다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다 내요. 그러면 수만 명을 놓고 점을 찍어놨어. 그럼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그게 퍼져 있는 정도가 안 보여. 서울 애들 이게 분석을 다 해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수능도 서울권 애들 뭐 강원도, 경북, 제주도 막 이런데 다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 평균은 얼마고 표준 편차는 얼마고. 너네 표준 편차나 분산이라는 걸 내는 이유를 잠깐 확인 좀 해보자. 왜 분산값이 얘네가 더 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왜 계산하겠어요? 그냥 A 학급은 어떤 상황이야? 학업 성취도라고 멋있는 말로 하자면 학업 성취도. 다시 말해서 공부를 A반은 졸라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졸라 안 하는 애가 섞여 있는 거고 얘네는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엉망진창인 거 아니야? 약간 느낌이? 그쵸? 그러니까 겁나 이런 애들을 얘네가 보상해줬으니까 그나마 평균을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구조냐면 선생님이 지역 그 편차를 막 뭐 이렇게 지방을 개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봐봐. 서울권은 분산값이 이럴 거야. 좀 작을 거예요. 지방 쪽은 생각을 해봐. 지방이라고 공부 다 못하겠어? 그렇지 않아.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겁나 잘해. 그런데 못하는 애들이 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 격차, 약간 느낌이 뭐야? 빈부격차 같은 느낌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느끼니까 그런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 분산 표준 편차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 힘드니까 뭘 했다? 수치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수치화 시켰다. 그리고 분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분산의 아까 얘기했던 총합이 얼마라고 해요? 반드시 0이라고 해요. 분산의 총합. 어떤 애가 플러스 평균에 대해서 플러스 10이었으면 또 다른 애는 마이너스 10이어야 평균이 여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떨어진 정도를 수치화시키니까 떨어진 정도의 수치화라고 해서 이게 평균인가? 라는 생각을 들겠지만 직접적인 평균값을 계산을 못해요. 왜? 분산이라는 놈은 분산의 총합이 아니지. 이거 왜? 미안. 분산의 총합이 아니면 분산을 구하는 거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에 비해서 떨어진 정도를
합이 0이 되는 거지.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 그렇지. 실수할 뻔했어. 편차죠, 편차. 편차라고 하는 놈이 뭘 뜻한다고요? 편차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 나는 100점짜리 학생이거든? 근데 우리 반 평균이 90이야. 그럼 나는 평균보다 몇 점 높아? 10점 높아. 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우리 반 평균은 나보다 10점 낮아 라고 얘기하지 않지. 항상 기준은 뭐야? 평균이거든? 나는 평균보다 5점이 낮아요. 엄마, 나는 평균보다 20점이 높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높다 낮다의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이기 때문에 편차라는 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뜻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별량이라는 게 키든 점수든 몸무게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100점 그리고 평균은 90점이면 플러스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10점 높아 라고 하는 플러스 10이라는 편차가 나오는 거고, 편차의 뭐가? 총합이 얼마? 편차의 총합이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편차라는 떨어진 정도라고 하는 게 이게 뭘 뜻한다고? 이게 바로 편차거든. 그치? 평균부터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편차라고 하는데, 편차를 가지고 수치화시켜서 평균을 내고 싶다고요. 근데 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왜? 평균이라는 건 총합에 나누기 됐잖아요. 근데 편차는 총합을 해봐야 얼마니까? 0이니까 직접적인 평균을 계산을 할 수 없어. 잖아요. 근데 분산의 목적이 뭐라고? 누가 얼마나 두 팀, 세 팀, 네 팀이든 우리 뭐 수도권 전 지역이든 뭐 서울에 있는 구별이든 뭔가 지역별로 그룹별로의 비교를 하기 위한 거니까. 그럼 누가 얼마나 멀리 퍼져 있어 정도만 비교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죠. 3이랑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애랑 마이너스 5인 애랑 누가 더 멀리 있어요? 마이너스 5가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럼 멀고 가까운 걸 재는 방법이 뭐야?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값을 시켜본다. 그렇죠?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고요. 3의 절대값은 3이니까 얘가 더 멀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절대값이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면서 겁나 많이 하겠지만 절대값은 연산법이 아니야. 표기법이지. 절대값의 지랄은 뭐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놈이, 얘들아, 절대값 A가 얼마지? 절대값 A? 절대값 A가 A입니까? 마이너스 A입니까? 걔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절대값을 풀 수 있잖아. A가 양수면 그냥,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풀고. 그러니까 표기법일 뿐이야. 표기법. 연산법이 아니야. 그러면 일일이 절대값을 시켜서 평균을 계산해도 되겠지만, 절대값의 단점은 평균보다 높은 애는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화시키고 평균보다 높은 애는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이걸 일일이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보다 편한 방법이 있어요. 마이너스 5와 3이 누가 더 멀리 있습니까를 비교하기 위해서 절대값 말고 뭘 해도 돼? 제곱을 해도 되지.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하면 25고 3을 제곱했더니 9잖아. 어차피 제곱해도 큰 놈이 원점으로부터 거리도 어떻다요? 멀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계산하겠습니다? 바로 편차의 평균을 못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뭘 매긴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매기는 게 바로 분산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놈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앞으로 분산이 뭐야? 라고 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써봅시다. 분산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편차라는 것은 어떤 점수의 평균을 뺀 거니까 x1의 마이너스 m 편차 제곱 플러스 다음 거 편차 x2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x3 마이너스 m 각각의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 세 과목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이거 선생님이 장담까지 못하겠는데 나올 확률이 99%야.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는 무조건 나올 거야. 안 나오면 그냥 올해가 1%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학교가 다 나올 거야. 왜냐면 얘가 고등과정이랑 연계되니까. 생각을 해봐. 아무리 중등과정이지만 누가 출제해? 중학교 선생님이 출제해? 용산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잖아.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럼 고등학교 선생님 눈에 뭐만 보이겠어? 고등학교에 나오는 게 중요하겠지. 안 그래요? 얘는 확률 통계라는 영역에서 필요하단 말이야. 확률 통계 파트에서. 용산고 기준으로는 3학년 때 배우자. 네. 어때? 자, 갈게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공식이에요.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다 라는 구조고, 그 다음에 공식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걔는 중간과정이 있어서 중간과정은 하얀 분필로 다시 한번 연단 좀 할게요. 3 전개할게요. 전개하시면 약간 규칙성 배열을 할게요. x애들에 대한 제곱의 합 나오겠죠. 여기 x1의 제곱 더하기 x2에 대한 제곱 더하기 x3에 대한 제곱, 가운데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2m 공통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공통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별량들에 대한 제곱의 아니지 m제곱들이죠. m제곱 3m제곱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뿅뿅뿅 뜯어봅시다. 뿅뿅뿅 뜯으시면 앞에 있는 거 3분의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2m 곱하기 3분의 x1, x2, x3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 누구예요? 3분의 x1, x2, x3 얘 평균이죠. m. 그럼 뒤에 거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2m의 m이니까 마이너스 2m제곱에 플러스 m제곱이 있으니까 요만큼이 뭐가 정리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m제곱이 정리가 되죠. 그러고 나면 중요한 두 번째 공식 바로 3분의 x1의 제곱에 더하기 x2의 제곱에 더하기 x3에 대한 제곱 빼기 m제곱이다. 이렇게 와서 우리는 얘네를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 진짜 평균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말로써 한글로서의 공식 두 가지, 얘랑 얘, 편차 제곱의 평균 그리고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 이렇게 두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출제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두 가지, 얘가 첫 번째 거, 얘가 분산 두 번째 공식, 얘가 첫 번째 관련된 공식, 얘가 두 번째 관련된 공식,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훨씬 많이 나온다.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 구조가 많이 나와요. 자, 두 번째. 똑같아요. 일단은 분산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이번에 분산은 나의 성적이 아니라 우리 반의 성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도수 분포 표 상에서 도수 분포 표 상에서 얘는 아예 n명으로 정리를 할게요. 우리 반 n명, 우리 반에 n명의 학생이 있어요. n명. n명? n을 써야 되는데 미안해. 대문자 n으로 바꾸자. 대문자 n명으로 바꾸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성적이 있는데요. 성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학교 시험을 보면 소점 단위의 시험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뭐 72.5점이 몇 명 이렇게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우리 조금 단순화시켜서 쪽지 시험이라고 합시다. 10문제짜리 쪽지 시험이면 빵점짜리 몇 명, 1점짜리 몇 명, 2점짜리 몇 명이 조사가 될 거 아니에요? x1점, x2점 해서 xn개의 점의 분포가 있다고 칩시다. 쉽게 말해서 10문항짜리면 11 형태의 구조가 나오겠죠? 빵점부터 10점까지니까 그런 상태고, 그리고 얘는 도수라고 하는 학생 수, 도수, 즉 y1명 F라고 합시다. F1명, F2명, Fn명이라고 할게요. 자, 얘를 기반으로 할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총 학생 수는 얘네 F 애들의 총합이죠? F 애들의 총합 F1 더하기 쫑쫑쫑 Fn까지는 라지 n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기로 했죠? 전체 명수 몇 점짜리 몇 명, 몇 점짜리 몇 명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 천천히 해봅시다. 먼저 우리 반 애들의 평균 계산부터 할게요. 평균은 전체 학생 수 라지 n 분의 위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런 거 몇 명, 이런 거 몇 명, 이런 점수 몇 명 이렇게 계산되니까 x1 곱하기 f1 더하기 x2 곱하기 f2 더하기 xn 곱하기 fn 이해되시죠? 이게 평균일 거예요. 분산 계산을 해봅시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공식에 의해서 진행을 할게요. 편차 제곱의 평균부터 계산합시다.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라지에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편차라고 하는 건 점수와 평균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x1 빼기 n 이게 편차죠. 이런 편차 제곱을 받는 애들이 몇 명이냐면 F1명이 있고요. 플러스 이런 점수를 받은 애들의 편차 이걸 보고 그놈의 제곱을 갖는 애들이 F2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XN 점수 애들의 편차 제곱인 애들이 FN명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이렇게 많이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게 분산의 그냥 사전적 의미로 만들어낸 공식인 거고, 얘를 변형시켜서 만들어놓은 공식이 이거야. 이거는 실제 의미라기보다 실제 의미로 만들어낸 공식의 변형 구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분산 정의에 의한 공식인 거죠. 그걸 선생님이 이 짓거리를 했던 것처럼 또 얘도 마찬가지 그 짓거리를 좀 할게. 중간 변형 과정을 좀 보시면 는 라지 n분의 얘네도 모아서 정리를 해보시면 x1에 대한 제곱 f1 이렇게 오죠. 플러스 x2에 대한 제곱에 곱하기 f2 귀찮아서 n까지 안 쓸게 내가 n번째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나오는 애들이 마이너스 2m 하고 나서 x1, f1 이렇게 오거든요. x2, f2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죠. 마지막 항은 m제곱의 공통인수가 될 거고 m제곱이 올 거고 f1 더하기 f2 더하기 이렇게 오죠. 이해됨? 그냥 전개한 거야, 전개. 결국에 또 다른 공식 하나는 뭐가 되냐면 하트로 다시 쪽쪽쪽 뽑으시면요. 처음 있던 거 라지 n분의 별량 제곱 요런 별량 제곱을 갖는 애들 f1명 x2 제곱에 f2명 영원히 끝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거 뒤에 거 또 보자. 얘들아 요거 얼마지? 요거 뭐예요? 얘 평균이지. 여기가 평균 m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m 곱하기 m이 되니까 마이너스 2m 제곱. 뒤에 거 볼까요? 요거 괄호가 얼마지? 괄호 뜻하는 바가 뭐야? f 애들의 총합이잖아.
F 애들의 총합은 라지 N. 그럼 라지 N 분의 M제곱 라지 N이니까 NN 약분돼서 여기 뒤에서 또 뭐 남아? M제곱 또 남죠? 앞에 2M제곱이었죠? 결국엔 뭐야? 빼기 평균 제곱. 스타일 비슷해. 그죠? 두 구조가 비슷하지만 몇 점짜리 몇 명, 몇 점짜리 몇 명과 아니면 몇 점, 몇 점, 몇 점이랑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말로 기억하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입니다. 별량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리고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 몇 번까지더라? 8번까지 있는 이 부분은 아니다. 확률 파트니까 11번 문항까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기는 너네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경우의 수 파트나 확률은 너네가 고민해보고 써보고 노가다 띄워보고 해야 선생님의 질문을 받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뭐 경우의 수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뭐 길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뭐 버스 편이 3개가 있고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게 5개가 있어요. 3개, 5개가 있다고. 그럼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3 곱하기 5에서 15. 막 이런 거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질문 한번 샥 받아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통계 파트에서 가장 핵심은 분산과 표준 편차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분산 표준 편차의 기본 문항들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뽑아 드릴 거예요. 우선은 여기는 많이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잠시 책을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2018 기출이 있고요. 2019 기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3월 모의고사 출제 문제들이에요. 3월 모의고사 출제에서 출제 빈도가 높을 것 같은 거. 개 쉬운 건 다 뺀 거고. 그런 거에서 낸 거고. 그러면 선생님 저희 2020년도는요. 2020년도 기출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2020년 거만 모아서 따로 다시 한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연습 문제로 18년고 19년고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숙제라고 느끼지 마. 안 풀어도 그만이야. 알았어? 일단 너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무조건 수학 상이에요. 수학 상에 목매달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시간이 남고 짬이 좀 되면 이거 한번 봐오시라는 거야. 안 나와도 어쩔 수는 없지. 그래도 선생님이 다 설명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라 라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화수잖아. 다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다 비어있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시간이 좀 되니까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자, 다음 기하 파트 좀 가자. 여기 총 50문제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11문제 건너뛰었으니까 한 5분의 1은 한 거거든요. 우리 원래 특강 기준은 3시까지예요. 3시간짜리거든. 그런데 3시간으로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4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3시에서 4시 사이쯤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냥 4시에 끝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10분 일찍 끝내주면 기분 좋게 10분 일찍 가면 되고 이런 거니까. 그죠? 오늘 정규 수업 있는 사람 학원 여기 2명 5시부터지. 오늘부터 바뀌어가지고 또 혹시 다른 학원 있는 사람 아까 있다고 했고 학원 있는 자들과 학원 없는 자들 있나? 많이 하세요. 자, 기하 파트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더라도 공부를 좀 많이 하자고요. 그러면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의 연계성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7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오타 교정 하나만 합시다. 7페이지에 보시면 끝자락에 18번이 한 줄이 올라와 있어요. 그 뒷페이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사과드릴게요. 근데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림에 다 들어가 있어서. 다음 딱 페이지 넘겨서 18번에 18번에 보시면 점 P를 어디다가 찍어 놓냐면 그 B하고 C 사이에 여기 있죠, 여기. A가 있고 C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선이 하나 이렇게 가 있고 여기 선이 있죠? 얘는 필요 없어. 얘는 삭제해도 돼. 얘는 원래 뭘 알려준 거였냐면 이런 거야. 지금 문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어떤 점피가 A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초속 2cm였나?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C를 지나서 B까지 가고 있는 중이래. 그래서 너 가고 있는 중이야를 표현하는 건데 이거 필요 없어서 날리시면 되고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 지점에다가 점 P라고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돼요. 점 P만 잡아놓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우선 선생님이 몇 개 골라드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해보시고 좀 공부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체크 안 해드린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오는 거야. 아셨죠? 번호 좀 불러드릴게요. 여기 12, 13, 14 쭉 넘겨서 20, 21 그리고 23 27 28 29, 30 네, 여기까지. 삼각비는 두 문제예요. 네, 삼각비는 원래 출제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도 선생님이 개념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 한 3, 40분 정도 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선생님 딱 찝어드리는 거. 얘들아, 풀고 모르면 넘어가도 돼. 알았어? 선생님이 내용 정리해드릴 거고 질문 받을 거야. 다 같이 질문 없을 때는 선생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거나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면 그냥 문제 패스할 거고. 이 부분 마무리 짓고 예제 하나 풀어보고 우리 도형으로 넘어갑시다. 이 부분 선생님이 안 지운 게 다 설명하고 났더니 이걸 설명을 안 했더라고. 얘를. 그죠?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게 뭐지? 표준 편차는 이거 외우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분산이라는 걸 막 계산해놓고 루트 하나 띡 씌워서 표준 편차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분산을 쓰지 않아. 실생활에서는 성적표를 보셔도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그럼 왜 열심히 분산 열심히 계산해놓고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라는 값을 쓸까요? 이유가 뭐지? 단위 계산을 해볼까? 단위? 우리 길이는 예를 들어서 봐봐. 선생님이 만약에 10cm라는 이 길이를 딱 잡았어. 10cm. 그 길이가 10이야. 10. 10cm짜리고 10cm의 높이가 10cm짜리 정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래요. 그럼 얘 면적은 얼마지? 100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아니에요? 면적의 단위? 그걸 이렇게 눕혔어요. 그러면 100 제곱센티미터짜리를 100장을 쌓으면 너무 많나? 5장만 쌓으면 부피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돼? 100짜리가 5장 해서 500.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단위도 곱할 수 있다라고 느끼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얘가 키면 키, 몸무게면 킬로그램일 거고 뭐 점수면 몇 점이겠죠, 단위가. 근데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보세요. 점수의 단위는 점이잖아요. 평균의 단위는 뭐예요?
평균의 단위도 점 아니야? 평균도 80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잘 봐봐. x라는 점수를 가지고 전혀 이상 없게 계산을 하니까 얘는 점인데 문제는 분산을 계산할 때 보자. 편차의 단위는 뭐라고 쓰면 될까? 편차는 별량이라는 내 점수 100점에 평균 90이래요. 그럼 100점에서 90점을 빼면 10점이잖아요. 아, 편차의 단위도 점이거든. 근데 분산 계산하려고 편차를 뭐예요? 제곱하잖아. 그럼 요때 단위는 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느낌으로는 점 제곱 아니야? 단위가? 그런 건 없다고. 다시 말해서 분산이라는 건 별량이라는 어떤 점수 또는 키, 몸무게를 뭘 해서 계산해? 제곱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키였는데 센티미터를 갑자기 제곱해서 제곱 센티미터라는 면적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거 다 열심히 아무리 이렇게 계산을 해도 분산이라는 놈의 단위는 기존의 단위에 대한 뭐야? 제곱의 단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 10점 차이나 평균에 비해서 10점 정도 퍼져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분산 가지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뭘 씌우는 거야? 강제로 루트를 씌워서 실제 단위화 시키려고. 이해되시죠? 표준 편차를 쓰는 이유는 실제 단위화. 그러니까 열심히 계산했더니 분산이 100이래. 그럼 표준 편차는 10이 되는 거니까 뭐냐면 우리 반은 평균에 대해서 10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반이야 라는 표준 편차 값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고 나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번 3모 때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3모를 보고 나면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아마 해드리고 싶어요.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한 달 정도 뒤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성적표가 나오면 성적표가 꽤 복잡하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거기 보면 등급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수학 기준으로 합시다. 등급에 1등급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등급 자리에 1이라고 적히겠죠? 그리고 1등급은 몇 %지? 못 들어보셨어요? 어느 집단에서 시험을 보든 1등급이라는 기준은 4%예요. 그러면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에서 10만 명이 봤대. 그럼 10만 명 중 4%한테 1등급을 주는 거예요. 용산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너네 이번에 입학생 몇 명이에요? 몰라? 뭐 그냥 300 몇 명일 거예요. 그냥 300명이라고 칩시다. 300명의 4%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러면 수학 전교 12등까지를 1등급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1%, 누적으로 11%, 딱 잘라서는 7% 애들한테 2등급을 줘요. 7%면, 11% 누적으로 계산합시다. 11% 누적하면 몇 명? 33명. 그쵸? 그러면 33명에게는 1, 2등급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13등부터 33등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얘기하다가 딴 데로 잠깐 샜는데 어느 학교든 어느 그룹에서든 기본적인 목표는 10% 이내인 거야. 이해돼? 10%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무슨 과목이든 다 10% 이내 찍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돼요. 아무튼 거기 보시면 4%가 1등급인데 모의고사 성적표는 반대로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4% 찍으면 100분위라고 나오거든. 100분위. 왜냐하면 퍼센트니까 100분위 자리에 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뒤에서 4야. 9등급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내 뒤로 몇 명, 내 뒤로 몇 %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표에 1등급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한 97% 이렇게 나와요. 98%, 99%면 내가 뭐 어떤 학생이야? 대한민국 1%. 이해되시죠? 보기에 4% 나오면 개병신이에요. 그런 애를 내가 실전으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어. 그런 신기한 애들. 혹시 내가 그런 학생이다 라고 하면 꼭 인쇄해서 코팅해가지고 벽에 걸어놔. 굉장히 희소성 가치가 높은 시험, 그 성적표니까. 하여튼 거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냐면 표준 편차라는 값이 나와요. 모의고사든 수능에든 다 나오거든. 표준 편차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을 알 수 있냐면 시험 난이도를 알 수 있어요. 표준 편차가 작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야? 평균에 대해서 애들이 퍼져 있는 정도가 작다는 거 아니야. 그럼 평균에 짜자잔 모여 있는 거잖아. 그럼 1.2점을 가지고 등급이 막 나뉘는 거야.
어떤 시험이 그렇겠어요? 야, 못하는 애랑 잘하는 애랑의 성적 차가 좁으려면 시험이 어때야 돼? 쉬워야지. 아니 너네 그거 못 느껴? 잘하는 애들은 어려워도 잘하고 쉬워도 잘해. 못하는 애들은 어려우면 박살나고 쉬우면 그래도 좀 올라가. 그럼 얘네를 올릴 방법은 시험이 쉬워야지. 그럼 평균에 이렇게 많이 모일 거 아니야. 시험이 쉬우면 누구한테 불리해? 잘하는 애들한테. 왜 잘하는 애들일수록 쉬운 문제를 보면 뭐해? 너네 그거 느껴본 적 없어? 수학 같은 거 쉽잖아? 그럼 막 문제 풀면서 1번 문제 풀면서 2번 읽어. 뭐 이런 짓 한단 말이야. 그럼 실수가 나오죠. 쉬운 문제에서는 시험에서는 실수 하나 하면 등급이 작살 나잖아요. 어려운 애들은 목표가 달라. 씨발 이거만큼은 내가 꼭 맞추겠어 라는 생각으로 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는 성적이 좀 오르죠. 그러니까 역전되는 경우 용산도 그렇고 중경도 그렇고 성심, 오산 다 마찬가지야. 1학기 중에 중간이든 기말이든 한 번 정도는 쉽단 말이야. 평균이 막 90점대 후반이 나와요. 여러분들 선배 이제 용산고 너네가 1학년 그리고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선배들이 1학년 첫 중간고사 1등급 컷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너네 위에 선배, 전전 선배 1등급 컷이 100이었어요. 그래서 99점 맞은 학생이 우리 학원에 많았거든. 99점 맞은 애들이 다 모였어. 1점짜리 문제가 있었겠어요? 서술형 감점이죠. 서술형 감점 맞은 99점은 다 2등급이었어요. 그럴 정도의 시험 난이도는 또다시 나오진 않겠지만 그 당시 선배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 그래서 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복이 크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어쨌건 표준 편차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시험의 난이도를 구별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표준 점수라는 거 갑자기 딴 데로 샜는데 표준 점수라는 게 또 성적표에 나오거든. 표준 점수는 어떤 과목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이렇게 새롭게 나온 그 점수 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건데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가요. 표준 편차 말고 표준 점수라는 걸로 대학을 가거든.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가실 땐 이 표준 점수를 높게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은 어렵고 나는 잘 봤을 때 점수가 확 올라가요. 쉽게 말해서 평균은 낮은데 내 점수가 높을 때 이 계산 방식 자체의 점수가 올라가거든. 그리고 표준 점수라는 공간에 거기에 만약에 99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자랑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표준 점수는 100점이 평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9점을 찍으면 전국 단위 평균보다 못한 애가 되는 거야. 서울권에서 거의 그런 경우가 좀 드물죠. 그래서 왜냐면 특히 이쪽 근방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공부를 못한다고 해도 전국 단위 기준으로 보면 꽤 높아. 쉽게 용산고에서 한 4, 5등급을 찍어도 모의고사 막 1, 2등급 찍는단 말이야. 모의고사가 뭐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경쟁 상대 자체가 공부를 안 하는 애들부터 뭐 취업계 고등학교에 대학 진학반 애들도 볼 거고 뭐 별의별 애들이 다 보기 때문에 높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표준 점수라는 건 잘 나오면 한 140점대까지 이렇게 나와요. 130점 후반 이런 게 괜찮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고 어쨌건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에 의해서 실제 단위 화학 위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3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고 진행을 할게요. 3번 봅시다. 3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긴 것들은 예쁘게 정리할 줄 알아야 돼. 딱 문제 딱 읽으면 1학년짜리 8명이고 2학년이 2명이 있는데 10명짜리에 대한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할 건데 2학년 2명에 대한 성공 횟수는 나와 있고요. 1학년 8명짜리에 대해서는 평균과 분산이 나와 있고요. 10명에 대한 분산값을 계산하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형상화 시킬 줄 알아야 돼. A1, A2 8명 그리고 B1, B2 뭐 이런 거 씁시다. 느낌 이해하시죠? 고1짜리, 고2짜리 뭐야? 그리고 밑에다가 쓰는데 얘는 5번 성공, 얘는 7번 성공. 그리고 너네는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가 나와 있냐면 평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얘네들에 대한 평균은
6이고요. 분산값은 5랍니다. 그랬을 때 전체 10명에 대한 분산값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보자고요. 10명에 대한 분산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분산은 퍼져있는 정도고 퍼져있는 정도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 구하셔야 되는 게 그 10명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평균이 필요하지. 10명의 평균이라는 값은 결국 10명에 대한 그들의 총합이 필요한 거고요. 10명의 총합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너네와 너네. 따라서 는 10명에서 A 애들에 대한 총합은 너는 8분의 니들의 합은 6이다잖아요. 따라서 니들의 합은 6 곱하기 분모했던 8 넘겨서 6분의 48 되게 플러스 5에 플러스 7 2학년 애들까지 포함시키면 그럼 총 얼마예요? 12 60인가? 평균 6 이렇게 되셨으면 여기까지? 자 이제 뭘 고민하시냐면 분산 공식은 두 가지였어요.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지 즉 별량 제곱의 평균에다가 증평균을 뺄지 편차 제곱의 평균을 뺄지인데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출제 많이 되는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상관합니다. 요거 가지고 이 분산에 대해서 어떤 식을 쓸까인데 잘 봐. 선생님 그냥 일단 써볼게. 아 분산 기본 공식이 뭐야? 저기 앞에 파란색 1번 편차 제곱의 평균이래요. 그럼 편차를 내려면 너의 점수, 너의 개수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A2 빼기 6에 대한 제곱 이 짓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 몇 명? 8명. 그지? 거기에다가 10 여기다가 뭘 또 써야 돼? 여기다가 니네들에 대한 그래서 이런 계산이 맞지 않다고. 즉 뭐 해야 되냐면 별량 제곱의 평균을 합니다. 따라서 분산이라는 이 5를 계산하기 위한 분산은 니들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A1에 대한 제곱, A2에 대한 제곱, 별량들에 대한 몇 명? 8명짜리에 대한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짜 평균 제곱을 뺀 것이 바로 분산 5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8명에 대한 뭘 알아?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별량 제곱. 따라서 여기서 나온 게 A1 제곱에 플러스 A2 제곱에 대한 A8, A8까지에 대한 제곱은 용의가 36 더하면 얼마고? 이렇게 복잡해. 더하는 거죠? 그러면 41에다가 곱하기 8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전체에 대한 분산값은 마찬가지 뭐 쓸 거냐면 별량 제곱의 평균을 쓸 건데 총 10명에 대한 분산이잖아요. 그러면 10명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8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B1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B2에 대한 제곱이 총 10명에 대한 제곱의 평균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짜 평균이 뭐였냐면 10명짜리 평균값 여기 계산했잖아요. 진짜 평균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계산은 더 안 할게요. 요 자리에 뭐 들어가요? 얘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그 다음에 요 자리에는 실제 값들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5하고 7하고.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딱 요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아두시고 시험 전날도 반드시 분산 문제는 꼭 보고 들어가시고요. 기하 파트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막 해. 너네가 선생님이랑 아직 공부를 해본 적 없지만 선생님이 보통 그래 수업 스타일이 너네 하나 질문하면 되게 TMI가 많아. 한 문제 가지고 야 이런 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막 공식 유도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긴가민가 특히 도형은 이런 거 있잖아. 뭐 꾸역꾸역 어떻게 풀다 보니까 뭐가 탁 2분의 1이 딱 나왔어. 보기에 봤더니 2분의 1이 있어. 딱 체크했더니 맞았어. 그럼 질문해야 되는 문제야. 맞죠? 깔끔하지 못하면. 28번.
28번. 그 전에는 14번. 네. 14번. 28번. 좀 이따 또 받을게. 자, 일단 얘 문제부터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AB짜리가 5짜리고 6짜리고 14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단원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5, 2, CD, M, 중점, M에 대해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네요. 그리고 P,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X. 자, 우리 문제에서는 sin X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물어봤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선생님이 뭔지 얘기 안 드려도 아시죠? 네. 자, 일단 보세요. 이런 문제를 보면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보조선 하나가 필요하죠. 무조건. 뭐 그래야 돼? 이런 거 못 줄 알아요. 얘가 뭐야? 접선의 접점 부분 아니야? 접점 딱 나오면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무조건 뭘 그리고 시작한다? 반지름과 90도 그리고 시작한다. 반지름과 90도를 그리고 시작한다. 아,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들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점 P는 사각형 위의 점이 아니라 반원이지만, 이게 반원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걸 완벽하게 그려놓으면 이건 어쨌건 원안이야. 점 P는 뭐야? 원 밖의 점이지. 원 밖의 점으로부터 B까지 그리고 이 지점까지가 뭘 뜻하는 거야? 접선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또 뭐 표시해 놓고 가는 거야? 같다 표시하는 거지. 같다. 이랑 같다. 맞죠? 원 밖의 점에서부터 접선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빗변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90도에 90도를 갖고 너너 길이 같으니까 너네 둘은 합동이다. 그죠?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x를 갖는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럼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얘네 길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한쪽은 알아요. 여기는 알고 있죠? 이 길이는 얘가 전체가 6이었나요? 6. 그럼 너는 3. 난 이 길이를 몰라. K라고 잡읍시다. K. 그러면 얘는 5-K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90도에 의해서 얘도 마찬가지 3 되겠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잡지? 그 다음 M이랑 5랑 이어서. 그치. 얘 길이가 얼마야? 5였잖아요. 얘 90도 있죠. 그리고 요 빨간색 길이는 뭐야? 합동이래매. 그럼 여기가 얼마야? 3 되겠지. 3.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4. 3대 4대 5짜리. 끝났죠? 이렇게 갖다 쓰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90도에 대한 3짜리, 여기 5-K짜리, 여기는 4 플러스 K짜리. 이렇게 돼요. 되죠? 피타고라스. 끝. 이렇게. 이걸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접선 구조 보이면 반지름과 연결해서 90도라는 보조선 크기. 원 밖의 점이 보이면 접선 길이 똑같다라는. 야, 도형을 잘 못 푸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접선 길이 같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표시를 안 해서 그래. 복잡한 문제일수록 각이 같으면 각 같다라는 표시, 길이 같으면 길이 같다라는 표시를 자꾸 하셔야 돼. 90도면 그냥 냅두지 말고 90도 표시. 오케이? 다음. 음. 28번 그 전에는 20번? 20번? 20번.
20번 이름을 보고 뭐라 그러지? 20번 이름? 20번에 얘 도형 이름이 뭐예요? 그치, 원뿔대지. 야, 이거 안 배웠어? 원뿔대는 무조건 뭐 한다? 원뿔을 그린다. 이거 아닙니까? 원뿔대는 무조건 원뿔대는 무조건 원뿔을 그려놓고 본다. 그려놓고 여기 어딘가를 쭉 뜯었대요. 잡았을 때 얘가 x 플러스 5라는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밑면의 넓이가 얘는 4x라는 넓이를 갖고 얘는 x라는 넓이를 갖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넓이를 놓고 높이를 놓고 뿔대의 부피가 너의 부피가 700입니다. 그랬을 때 x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할만하냐? 자,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뭐가 필요해요?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얘도 나는 알아야지. 뿔때는 무조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얘에 대한 길이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난 이놈에 대한 길이를 아는데 얘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전체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 기준으로. 그래서 나는 요 끝에서부터 요 끝자락까지 이만큼에 대한 길이를 선생님 편의상 전체 뿔 높이 h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절대 요놈을 보지 않아. 뿔과 뿔의 관계를 볼 거예요. 뿔과 뿔의 관계. 그럼 여기는 이놈의 뿔은 높이가 얼마야? h 마이너스 x 플러스 5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높이, 큰 놈에 대한 높이 대 작은 놈에 대한 높이 h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이 높이들끼리의 비라는 건 닮은 비 아니에요? 그래서 닮은 비는 넓이랑 관계가 뭐지? 제곱관계 아니에요? 제곱관계? 니들을 제곱했을 때 니네가 될 거야. 맞죠? 그렇죠? 쬐까란 놈의 닮은 비와 큰 놈의 닮은 비는 쬐까란 놈의 넓이와 더 큰 놈에 대한 넓이의 비에 대한 관계와 제곱 또는 루트 비. 따라서 너와 너의 비는 닮은 비로 바꾸려면 루트 비로 바꿔주셔야 되죠. 따라서 작은 놈과 얘 큰 놈이었죠. 큰 놈과 작은 놈에 대한 높이 비는 닮은 비로서 넓이 비의 루트, 즉 2루트 x 대 얼마? 루트 x. 이해되세요? 얘에다가 루트 씌우고 얘에다가 루트 씌우는 게 닮은 비가 될 거예요. 정리해봤더니 몇 대면? 2대1.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로 정리 내리시면 h는 외항의 곱 너의 2배 따라서 2h의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높이 h라고 하는 놈은 2x의 플러스 10이더라 이렇게 만들어지. 그러고 나면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보자. 여기 자리가 얘 자리가 2x의 플러스 10이라고 한 건데 그걸 살짝만 변형을 시켜보면 x 플러스 5잖아요. 그 말이 밑둥이의 높이 있죠? 요놈에 대한 높이와 전체 높이의 관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2의 관계네. 이해돼요? 얘가 x 플러스 5인데 전체는 뭐래? x 플러스 5의 2배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진짜 부피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잡은 거지? 그러면 너와 너에 대한 너와 전체 비는 1대 2짜리예요. 작은 놈과 전체는 1대 2. 그럼 너네들에 대한 부피비는 몇 대 몇인 거야? 1대 8인 거지. 세제곱비, 부피비. 이해되시죠? 그러면 작은 놈과 전체의 부피비가 1대 8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놈과 여기 몇 대 몇인 거야? 1대 7이겠지. 너가 700이 되잖아. 그럼 너는 얼마? 100. 맞죠? 그래야 100이고 700이어야 100대 800 해서 1대 8 나온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따라서
니는 100 이렇게. 그럼 우리가 전체 700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야? 가장 쉬운 어느 부분 보고 계산하면 돼? 요거 보고 100 계산하시면 되죠. 따라서 저 부분에 대한 부피 계산할게요. 밑넓이 x 곱하기 높이 얼마기로 했어 아까? x 플러스 5기로 했죠? 위아래 똑같으니까 곱하기 뿔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되셨죠? 따라서 우리 x값 알고 있었다. 이것이 참 x값 아는 게 아니죠. 이것이 얼마다? 100이다 라는 부피를 갖는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또 21번도 내가 할 말이 많죠. 21번도 출제율이 엄청 높아요. 21번 그림이 출제율이 높다는 게 아니라 21번 같은 스타일, 21번 같은 스타일을 선생님이 딱 단어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냐면 원과 원이 겹친 도형. 두 개 이상의 원들이 막 붙어 있는 거 있지? 두 개 이상. 지금 얘는 원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야? 원 3개짜리. 원 3개짜리. 아? 이따시만한 원이 하나가 있고 4분원이라고 하죠? 반반 쪼개가지고 90도 쪼개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다시 이런 원이죠? 반지름을 지르러 갖는 또 다른 원 하나 그려놓고 그 내부에 또 하나의 원을 잡아놓은 거죠. 왜 이렇게 못 그리니? 또 하나의 원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면 전부 다 그들의 중심으로부터 꼭 기억해. 이거 무조건이야. 보조선만 잘 그리면 돼. 야, 요 90도짜리 부채꼴이 나와 있더라도 이 원이에요. 그죠? 그 원의 중심 체크해 놓고 노란색 원의 중심 체크해 놓으시고 빨간색 원의 중심 체크해 놓으시고 나면 핵심은 무조건 중심끼리 다 연결하세요. 그래놓고 피타고라스 끝. 이거야. 기본. 중심 연결, 중심 연결, 중심 연결. 이렇게. 이러면 그 다음에 고민해야지. 그 다음에 뭐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을 뭐 R이라고 묻는다.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애들 다 찾아 놓는 거야. 자, 원과 원의 중심 관계는 딱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원과 원이 겹쳐 있다는 것은 두 원이 이렇게 겹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겹쳐 있을 수도 있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접해 있는데 바깥쪽에서 접해 있다라고 해서 외접이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 내접이라고 하는데 봐봐, 선생님이 중심 연결하잖아요. 너의 중심이랑 네 중심이랑 연결하고 네 중심이랑 네 중심이랑 연결한 거.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 자,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작은 원 스몰 R, 라지 R, 스몰 R로 표시해 놓으면 외접일 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중심거리라고 해요. 실제 수학에서. 중심거리 계산법은 뭐야?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야. 원과 원의 반지름. 이건 누구나 다 잘 보여. 그런데 얘를 잘 못하는데 얘 그냥 외워버려. 내접하면 무조건 뭐야? 큰 반지름 마이너스 작은 반지름. 왜? 큰 반지름은 여기까지 오는 거고 작은 반지름은 여기니까.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여기 체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얘는 너무 쉬운 거지만 큰 반지름이 얼마짜리예요? 8. 자, 얘가 8짜리인데 자, 여기를 공식화 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얘를 공식화 시키면 얘는 뭐야? 이 점과 이 점은 이 점에 대한 게 누구야? 노란색 원. 이 점이 누구? 하얀색 원이죠? 노란 원, 하얀 원만 우리 눈에 보인다고 쳐봐. 무슨 관계야? 내접 관계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빼는 거예요. 너의 반지름 8에 너의 반지름 4를 빼는 거니까 4다 이렇게. 아, 당연히 선생님 이거의 반띵이니까 4죠. 이렇게 말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 들볼래? 이건 뭐게? 노란색 원과 빨간색 원의 중심 연결이면 노란 원, 빨간 원의 중심의 관계, 원끼리의 관계를 보면 외접이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뭐라고 써? R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네 반지름에 네 반지름 더한 거. 이해돼? 이런 게 자꾸 습관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 얘도 쉽게 쓰지. 이 식기를 애들이 잘 못 찾지만 다시 이 중심과 이 중심을 갖는 원, 하얀 원과 이 중심을 갖는 빨간 원의 관계잖아요. 무슨 관계야 둘이? 내접이니까 뭘 한다?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다니까. 큰 반지름 8에서 작은 반지름 R을 뺀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됐어? 이게 기본 원리야. 도형이 어떻게 지랄같이 나오든 원과 원이 접해 있으면 중심끼리 연결한다. 중심끼리의 관계를 찾는다. 그래서 외접이면 더하기, 내접이면 빼기.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죠. 이제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 접선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런 걸 놓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까. 원의 기본이야. 접선 나오면 무조건 수선의 발 내리고 90도. 얘 반지름 얼마? R. 됐어? 이제 끄집어 내려봅시다. 그럼 여기 얼마? R이겠네. 그치? 수선 그대로 내리니까. 그럼 이쪽은 얼마 있어요? 4 빼기 R이겠네. 됐어? 끝. 이렇게 딱 보이면 돼. 얘가 선생님 비끔친 게 뭐냐면 왼쪽 직각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의 동일한 높이. 그러면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죠. 난 네 높이를 h라고 놓는다면 왼쪽 기준으로 h제곱은을 써보는 거야. h제곱은 왼쪽 입장에서 보시면 빗변 제곱 8-r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빗변 제곱 마이너스는 나머지 한 변의 제곱 이거죠. 오른쪽 삼각형 기준으로 보시면 빗변에 대한 제곱 r 플러스 4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나머지 한 변에 대한 제곱 4-r에 대한 전체 제곱이다.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과 원의 접관계는 얘들아 이거는 이번에 진단평가뿐만이 아니라 고1 1학기 중간 아니 1학기 기말고사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도 겁나 많이 얘기하는 거야. 문제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 중요해. 똑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유사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키우셔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라 이런 관계를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다음 질문. (23번) 안 봐도 돼요? 23번 오른쪽 24번 밑에 여백 있죠? 거기다가 선생님이 예제 하나 써봅시다. 이런 거 하나 보고 이런 것도 심심찮게 나와서요. 어떤 삼각형 ABC가 있고요. 얘는 그림을 지금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형만하게 그리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그냥 막 잡을게. 몇 등분 할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뭐 몇 대 몇이다 뭐 이런 거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니들한테 강조하는 추천하는 방식은 몇 대 몇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 쓰지 마세요. 만약에 3대 1이래. 어떤 점이 뭐 예를 들어서 점 P가 있는데 점 P는 A에서부터 B까지 1대 3이라고 나오면 1, 3 쓰지 말라고. 헷갈린다고. 실제 길이랑. 그러니까 만약에 뭐 3대 7 이렇게 나왔어. 그럼 3칸에 7칸 쓰기 힘들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1대 3이래. 그럼 1, 3 요 표시 자꾸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잘 보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 뭐 한 3등분짜리 내볼까요? 이런 거 Q.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안 나오죠? Q라는 건 A에서부터 C까지 1대2의 내분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B에서 Q 직선 연결하고 P에서부터 C까지 직선 연결해서 여기를 편의상 R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저런 쪼개진 B를 구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BR 대 RQ를 구하거나 PR 대 RC를 구하거나 이해돼? 자,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 연습은 뭐 너네 이걸로 연습해봐. 똑같으니까. 선생님은 여기에 대한 B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잘 봐.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뭘 표시하냐면 이런 걸 표시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B,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B,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B. 맞죠? 이렇게 잡으면 늘 깃발 모양이 나와요. 항상 보시면 어떻게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건 늘 이딴 구조의 형태가 나오거든. 잘 들어야 돼. 자, 그래 놓고 나면 항상 십자가의 가운데 지점 여기 요런 데 있죠? 요런데 여기에서부터 얘는 너랑의 교점이잖아. 너랑 너, 그죠? 너랑 너의 교점이잖아요. 그러면 안 써먹은 또 다른 놈의 평행선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랑 너의 교점에서부터 안 써먹은 너와의 평행선을 긋는다. 너와 너의 교점에서부터 안 써먹은 너와의 평행선을 긋는다. 이런 거다. 너와 너의 교점으로부터 안 써먹은 너와의 평행선을 긋는다. 인데 여기도 보시면 너와 너로 만들어진 교점에서부터 너까지에 대한 평행선을 그려요. 평행선을 그리는데 확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찔끔 그려볼게요. 평행선 그었어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기호, 그러니까 90이면 90, 각이 같으면 길이가 같으면 다 표시하라고 자꾸 시키거든. 평행하면 평행의 표시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이들이 평행해. 라고 하시면 끝났죠. 잘 봐요. 그러고 나면 늘 레파토리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요렇게 돼, 요렇게. 얘랑 얘는 몇 대 몇이야? 2대 3짜리. 보이니? 그럼 얘를 요거랑 요거도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그럼 쪼개. 2대 하나, 둘, 셋. 2대 3. 근데 저쪽에 보면 큰 덩어리 하나가 3개짜리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죠? 그럼 끝났잖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리본 모양 딱 보면 되지. 레파토리만 아니지만 끝나. 따라서 답은 몇 대 몇이야? 요놈 대 요놈은 2개 대 3, 3, 3, 9. 따라서 2 대 9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빠르게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 저 반대선 한번 해볼게. 반대선은 반대선에 B의 자리를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번엔 선생님이 여기 B를 알고 싶습니다. 얘가 몇 대 몇인지가 궁금한데 한 번 더 할게요. 좀 빠르게 할게요. 이번에.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여기, 내가 또 알고 있는 거 여기. 그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출발? 여기서부터 출발. 너는 너랑 너로 이루어진 애니까 너에서부터 너와의 평행선을 긋는다. 이렇게. 그러고 나시면 여기 삼각형과 이렇게 삼각형은 몇 대 몇? 3대 4의 비를 갖죠? 되십니까? 3대 4. 그럼 너가 3이고 너가 4짜리잖아. 너가 3이고 너가 4짜리야. 그죠? 그럼 얘를 몇? 예. 하나, 둘 쪼개시면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를 하나, 둘 쪼개놓으면 되고. 그럼 결국 리본 모양 닮은이 보시면 결국에 3대 2다. 따라서 답은 3대 2입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풀 수 있다. 가능나? 이거 다음날 공부해 봐야 돼. 다음날이 아니라 전날 공부해 두세요. 이게 꽤
꽤 잘 풀어. 똘똘한 애들 꽤 잘 푸는데 걔네도 은근히 막 여기 그었다 저기 그었다 보조선 때문에 되게 힘들단 말이야. 하루만 기억하자고. 고등학교 때 많이 안 써. 굳이 쓴다면 이거랑 똑같은 유형이 어디 나오냐면 기하 파트에 나와요. 기하 영역에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 고3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인 건 이번 주 딱 금요일만 필요한 거니까. 시험 전날만 한번 훑어라 라는 거예요. 나 이거 작년에 했을 텐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요거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또 다음 거. 7번. 어? 네, 27번. 27번은 그 중학교 때 꽤 유명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이거 보시면 자, P를 기점으로 해서 A, B, C에 대하여 길이 B가 1대 2대 3이랍니다. 그래서 A, 2A, 3A라고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애가 뭐냐면 지금 얘랑 합동인 애를 붙여놨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삼각형을 가지고 B를 딱 잡아서 얘를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이 길이가 A가 올 거고 얘가 2A가 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랑 빗금친 부분에 대한 놈이 합동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 자 표시해볼게. 너랑 너랑 각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끼인 각을 동그라미라고 표시하면 동그라미 x의 합이 얼마인 거야? 90이잖아. 그러면 이쪽에 동그라미 x도 90일 거니까 90도 표시 이렇게. 그리고 때마침 너 2a, 너도 2a네요. 그러면 결국에 빗변을 잡아주시면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돼서 2a, 2a니까 1대1대 루트 2a에 의해서 2 루트 2a가 돼버리죠. 그랬을 때 여기가 핵심 키워드, 핵심 포인트. 관계가 뭐야? 3a가 뭐가 되는?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 아닙니까? 그렇죠? 제곱하면 9a 제곱이고 8a 제곱이고 a 제곱이니까 여기가 90도.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야. 여기가 포인트야. 넌 90도. 이렇게. 그리고 넌 직각 이등변 삼각형 45도. 끝! 왜? 여기가 45도에 플러스 90도. 135도짜리.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문제도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하나 봅시다. 또 하나 포인트. 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는 안 나와 있는데 뭘 물어볼 때가 있냐면 이 A, 2A, 3A가 아니라 실제 길이를 1, 2, 3이라고 주어졌다라고 치거나 뭔가 실제 값을 줘놓고 이 껍데기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거나 둘레를 구하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는 여기 90이다가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 빗금치의 135도가 여기래요. 근데 여기 몇 도짜리? 45도짜리. 45도고 135도다. 무슨 얘기냐? 더하면 일직선 아니야? 180도라는 평강나무다.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돼. 그래서 너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시킨 너가 일직선이 됩니다에 의해서 이렇게가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돼요. 일축하기가. 보이니? 일축하기가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되고 그때 이 빗변이 뭐의 역할을 해요? 정사각형에 대한 대각선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한 변 길이를 또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은 포인트 두 가지. 너 90도 연결했을 때 너랑 너가 꺾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잘 그려보시면 일직선, 평광이 나오면서 이거 자체가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돼서 요 길이 A라는 거 실제 길이 알고 너라는 거 실제 길이 알면 우리는 빗변 길이도 구하실 수 있다. 다음
없어요? 28번이요? 3이고 2루트 3이고 접점 H, 접점 G, E에, A에, B에, F에.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너가 3.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어디야? GH, 그리고 FH. 너 접점에서 접점까지. 그리고 얘. 이렇게 구하라고 했네요. 제곱의 합. 네. 봅시다. 또 일단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F라는 건 그 사선 점이 아니잖아. 원 밖에 있는 밖의 점이고 얘 접선이고 얘 접선이니까 너랑 너는 똑같아. 뭐 이런 관계입니다. 그럼 뭐 거의 다 된 거 아니야? 너랑 너랑 똑같아. 그리고 그릴 때 뭐 특별한 표현 없었죠? 직사각형 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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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네, 없네요. 자, 그럼 갈게. 잘 보세요. 여기 선생님 변의 길이를 A라고 봅시다. 여기 A. 그럼 당연히 너도 A 되는 건 뭐 아시죠? 이거 뭐 자명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특히 원 파트너 이런 게 잘 보여야 돼. F라는 점도 이 원 기준으로 뭐야? 밖에 있는 점이니까 접선 길이 똑같다잖아. C인가? 점 C도 원 밖에 있는 점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보여? 접선, 접선 이렇게 보여야지. 그럼 이 접선이 길이가 얼마야? 3이었으니까 이 길이도 3 되는 거지. 너도 3. 엄청난 걸 찾아냈죠? 3 이렇게. 그럼 A 길이 끝났네. 여기 얼마야? 3 빼기 1이다. 3 빼기 A와 A 더하기 3이라는 빗변과 2루트 3이다. 기타 쓰시면 A 더하기 3에 대한 빗변 제곱은 3 빼기 A에 대한 제곱이라는 한변 제곱과 2루트 3이라는 또 다른 변에 대한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A값 구해야 되시면. A값 구하시고 나면 닮음 쓰시면 되죠.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A라는 길이 대 이만큼 통째로의 길이 A 플러스 3의 길이는 높이 관계 찾으시면 이 높이 한 덩어리만 찾으시면 이렇게 또 똑같은 한 덩어리니까 결국에 2루트 3에다가 넣어 빼면 얘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닮음 있으시면 돼. 얘랑 다음 갑시다. 또 다음 페이지에서는 선생님이 30번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29번은 괜찮아요?
9번에 뭐 잘 푸셨겠지만 선생님이 다른 방법 하나 볼까요? A, B, C 992네요. 그랬을 때 자, 선생님 여기 길이를 소문자 P의 길이를 소문자 Q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P제곱의 마이너스 Q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네요. 아니다. Q제곱의 마이너스 P제곱이군요. Q제곱의 마이너스 P제곱을 구하랍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셔서 구하셨을 거예요. 피타라는 값을 이용해서. 왜냐면 얘가 3대 4대 5짜리니까 3배 주시면 15가 될 거니까 5가 될 거거든. 그래서 피타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구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네. 이렇게 갈게요. 자, 요 위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만 봅시다. 그러면 중선 되죠. 중선. 맞죠? B에서부터 P까지 내린 게 중선이잖아. 그럼 쟤를 A, P, Q라는 애를 이렇게 돌려서 밑변으로 놓고 생각을 하시면 들어보셨습니까?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은근히 많이 써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더 많이 쓰고요. 그래서 파푸스의 정리 또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렇게 불러요. 써드릴게요. A, D, M, N 이라고 하면 파푸스 중선 정리는 A제곱의 B제곱은 M제곱 반쪽짜리 제곱의 중선의 제곱의 2배와 같다. 이게 파푸스 중선 정리입니다.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공식처럼 여기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도형 파트 오시면 굉장히 흔해 빠진 공식 중에 하나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재료 한번 써봅시다. 우리 요 밑에 반띵 3분의 1씩 돼 있는 걸 길이를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먼저 파푸스 중선 정리를 저 위에 있는 애로 정리를 하자면 9제곱에 더하기 9제곱 그 다음에 Q제곱 이거 미리도 하나 얘기합시다. 얘들아 쓸 때 연습할 때 Q는 Q답게 쓰는 거 자꾸 연습하세요. Q 쓰라고 하면 소문자 Q 쓰라고 하면 진짜 많은 애들이 이렇게 쓰거든. 여기서 그렇게 쓰면 9제곱에 9제곱일 거 아니야. Q도 쓰는 거 좀 연습해. Q,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거 연습하셔야 돼. 자, 아무튼 너 제곱 플러스 너 제곱은 2배다. 누구의? 반쪽에. 중선 제곱과 나머지 반쪽짜리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놈은 다시 밑에 있는 얘네 가지고 놀면 되죠 또. 그러면 12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P제곱은 2배다. 누구의? Q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2배가 같다. 이렇게 하죠. 끝났지? 얘네 둘 뭐 해봐야 되지? 얘네 둘 빼시면 되잖아. 얘네 둘 이렇게 빼면 9제곱에 마이너스 12제곱에 플러스 Q제곱에 빼기 P제곱이라는 내가 구하고 싶은 답 덩어리가 여기 있죠? 는 2P제곱에 2Q제곱이래요. 그럼 2로 뽑아내시고 나면 P제곱에 마이너스 Q제곱의 구조가 될 거고요. 될 거고 2X제곱, 2X제곱 날아가요. 그죠? 그럼 얘를 뿅 넘기고 쟤 뿅 넘기시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3 내가 원하는 답 그죠? 쓰기 귀찮아. 너 뿅 넘기시면 얘가 너네 둘 부호 바뀌면서 얘랑 똑같아질 거고 얘가 이었으니까 넘어가서 너랑 만나서 3 될 거고요. 는 12제곱에 빼기 9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너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뒤에 거 빼주시면 3 될 거고요. 곱하기 앞뒤 더하시면 21 되겠습니다. 따라서 60 하지 말고 그냥 3 줄이면 끝나요. 따라서 20입니다. 이렇게 되죠. 파토수 중선 정리도 진단 평가에서도 조금 난이도 있는 도형에서 쓰일 가능성이 꽤 커요.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30번도 선생님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 자, 정사각형,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P가 어디? P가 그냥 한 점이니까 어디? P요 P. 아, 네. P 그냥 가운데 찍거든요. 어우,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이제 개뽀로. 아니 시험장에서 나이스 상관없어. 그럼 너네 그 수학상을 많이 배운 애들, 수학하도 여러 번 배운 애들 중에 산술기하를 많이 풀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산술기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구조냐면 어떤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얘랑 똑같을 때 막 이런 느낌 받거든. 왜냐면 산술기하를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해서 최소값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얘랑 같을 때예요. 그게 자꾸 몸에 배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뒤통수 맞는 날이 언젠간 생길 거야.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죠. 근데 더 쉬운 걸 정확하게 더 쉬운 걸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맞아, 중간에 나와도 돼. 자, 정삼각형이고요. 이등변 삼각형일 때가 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잠시 생각해. 이제 똑같이 낼게. 자, 얘 4. A, B, C. A, B, C. 여기도 뭐 4라고 합시다. 근데 얘 2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의 스타일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에 보시면 위에 한 점 P라는 게 이문의 점이죠. 어떤 점에 와도 늘 답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최소값 구하세요, 최대값 구하세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이 어디 있든 똑같을 거니 중간에 놓으면 된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중간에 놔도 된다는 거 어디 놔도 되겠어? 끝자락에 놔도 될 거 아니야. 끝자락이 더 쉬워요? 끝자락에 놓으면 스포하지 마요. 일단은 여기 어딘가에 놨어. 여기에 P를 놨다는 건 저쪽 맞은편 변에다가 수선의 발 긋고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으세요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과 이 변에 대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 X, 여기 Y라고 놔둘게요. 자, 우리는 뭘 구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을 쪼개가지고 양쪽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와 같다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밑변 4 높이 x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은 밑변 4 곱하기 높이 y 곱하기 2분의 1 한 것은 한 변의 길이가 a짜리인 정삼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단계 갈까요? 높이. 대답을 하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a, 그죠?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반지름이 r인 9의 건널비는 단면 9의 건널비는 딱 반띵해서 이거 선생님 아들이랑 실험한 거야. 오렌지 같은 거 있잖아. 진짜 돼. 귤 말고 귤은 좀 구가 너무 아니라서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해. 해봤거든. 오렌지를 해서 반 딱 잘라서 스케치북에 딱 놓고 몇 개 그리면 되게? 4개 그리면 껍데기 까서 놓잖아? 그러면 딱 4개짜리 꽉 차요. 즉 단면 넓이의 4배가 껍데기예요. 파이 r 제곱의 4배. 따라서 4파이 r 제곱. 오케이? 영어 유치원 친구들 기준으로 4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건널비는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그 다음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오케이?
근데 기본적인 건 넓이는 제곱으로 끝나고 부피는 세제곱으로 끝나요. 하여튼 그런 거. 따라서 얘는 3분의 4 넓이 얼마? 4분의 루트 3 a 제곱 a 어디 갔어? 4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띠롱 하면 2 남으니까 2 뿅 해서 x 플러스 y는 4 루트 3. 따라서 이 문제에서 답은 얼마?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봅시다. 논리적으로 쉽게 구하는 거. 자, 보셔요. 선생님 여기에다가 뭐 할 거냐면 얘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거 뭐 둘째 치고 선생님 여기에다가 선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수선에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할 거냐면 요 자리에다가 여기에서부터 여기다가 수선에다가 또 그려요. 이렇게 잡으시면 얘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면 얘 90 되는 거 보이시죠? 얘가 아직은 직사각형이야. 우리 정사각형인지 몰라. 90만 있으니까.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뭘 표시하냐면 얘서부터 수선 내려고 여기 몇 도짜리야? 60도짜리죠? 그럼 여기 30도. 30이 중요하지 않고 어쨌건 30도. 60에 대한. 그리고 너와 너는 90이니까 평행이니까 얘 60도 되겠죠? 여기가 똑같아. 그러고 나서 반대편 여기 노란 놈 입장에서 보시면 얘 6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요만큼도 30에 해당되는 X 표시하시면 결국에 빗변을 일치하게 노란색과 빨간색이 빗변을 일치하고 각 똑같으니까 합동되죠? 그럼 우리는 뭘 쓸 수 있냐면 야, 너 X라는 이 길이를 너로 대신해도 되겠네. 그죠? 미쳤어? 그러고 나서 보면 너에서 평행으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아니 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건 너를 쭉 올려서 직사각형 구조에서 마주보는 변 y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그럼 결국 x 더하기 y는 뭐라고 똑같나요? 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값. 그치? 따라서 그게 뜻하는 바는 뭐야? 얘는 밑변으로 둔 삼각형 기준으로의 높이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 마침 정삼각형이었으니까 그냥 뭘 구하면 돼? 높이 구하면 돼. 정삼각형 높이 공식 얼마? 2분의 루트 3 A래. 얼마? 2 루트 3. 값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어딘가에서 찍은 높이라는 x 더하기 y를 구하고 싶은데 그 값은 어차피 뭐야? 이렇게 잡은 높이야. 이렇게 잡은 높이. 그러면 이렇게 잡는 거지. 이렇게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넌 4잖아.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 값은 뭐랑 똑같냐면 그냥 정상적인 삼각형의 넓이. 너 이렇게 높이 잡으면 되죠? 그럼 반쪽짜리가 1이고요. 밑변이 4짜리니까 얘 루트 15인가요? 4, 16에 맞죠? 15 이렇게 돼요. 따라서 그 넓이는 밑변을 2로 잡고 높이를 루트 15라고 잡고 곱하기 2분의 1 중값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2분의 1, 2분의 1 날리시고 2 날리시고 따라서 h라는 저 높이 즉 x 더하기 y라는 그 값은 얼마? 2분의 루트 15다. 이렇게 적어요. 따라서 이런 구조는 어떤 바닥에 있는 꼭지점으로부터 높이를 구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우리 선생님 어쩌다 보니 3시에 딱 맞추긴 했는데 문제 몇 개만 더 풀고 마무리하자. 딱 끝내줄게. 19년도 거에서 체크해줄게.
9번 40, 41 42 네. 우선 이렇게 5문제 아 4문제 네, 4문제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아까 선생님 설명드린 원 관련된 내용 기억하시면서 가야 되나? 이거 지워야 되는데 이거 말고 예 15 대 17을 15만큼 17 17 마이너스 1 17x 한변 길이 15x 자 다음 볼게요. 일단 이렇게 식을 써놓고 15 마이너스 1 뭐 피타 써서 그게 이렇게 써도 되고 얘 가지고 피타 써도 그냥 저거 자체로 피타 쓰셔도 되고요. 41번 41번 문제 보시면 얘가 오늘 선생님이 얘기 드렸던 그런 문제죠. 원끼리 접해 있는 구조 원과 원과 원의 형태가 접해 있는 구조에서 보시면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이 다 요거 잡으시라고 그랬죠. 중심끼리 연결부터 먼저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가 2, 4, 6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2짜리, 4짜리, 6짜리니까 전부 다 외접범위죠. 그럼 반지름 길이의 합에 의해서 여기는 6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6, 4, 10, 2하고 6, 8 이렇게 3대 4대 5짜리니까 여기 90도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접하고 있을 때 세 원이 외접하고 있을 때 세 접점을 지나는 여기죠, 여기. 여기를 지나는 원이래요. 여기를 지나는 원은 어떤 원이겠어요? 네, 저거. 그치, 내접원이겠죠, 내접원. 이렇게 되겠지, 내접원. 따라서 내접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내접원의 반지름은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야? 그치. 얘랑 얘의 관계를 보셔야 되죠. 얘의 반지름은 R이라고 잡았을 때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잡은 게 R일 때 쪼개고 쪼개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에 대한 넓이의 합과 같다를 이용해서 삼각형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그 넓이는 둘레 곱하기 2분의 R이다. 둘레 6, 8, 10 이렇게 다 R값 구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도 특히 47번, 48번도 꼭 풀어보세요. 얘 꽤 유명했던 문제들이거든요. 47, 48번도 풀어보시고 그 뒤에 삼각비 관련된 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남은 문제들도 좀 풀어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더 받을게요. 안 푼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음 시간도 12시 시작이니까요. 늦지 않게 오시고요. 요거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뭐 2회차 자체가 파이널이니까 선생님이 다음번 또 파이널 프린트 만들어서 또 2회차 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과정 거 혹시라도 기억 가물가물한 거 있으면 또 체크해가지고 오시면 선생님 그거 가지고 또 부가 설명 드리고 할 테니까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쨌건 우리 핵심은 수학 상이에요. 상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목요일입니다. 끝! 그리고